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자, 슬픈 부분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CBDC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IMF와 계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해당되는 국제 간 스위프트 거래도 리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이벤트들만 요렇게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이후에 더 많죠. 그런데 불구하고 리플 코인은 왜 이 7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을까?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리플입니까? 아닙니다.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 부분을 유도하고 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개인들 물량은 언제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기본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매집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고 있다. 안 올라가고 있다. 당연합니다. 매집했다 하게 되면 매집 물량은 누구의 물량을 뺏어간 겁니까? 바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한 거라는 거. 이 부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매달 첫일에 나오는 락업 폐쇄 물량. 자, 4억 개, 2억 개, 뭐 3억 개 쭉쭉 나왔는데 이 물량들 어떠한 물량인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락업 폐쇄라는 건 묶여있던 게 풀렸다라는 거예요. 묶여있던 게 풀렸다. 그러면 해당되는 예전 주식 공모주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통 물량이 언제까지는 매도를 못하게끔 묶어두죠. 그 물량이거든요. 근데 3억 개, 2억 개, 뭐 4억 개가 풀렸으니까 이 물량 그대로 매도가 나오면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묶어놨던 게 이제는 매매할 수 있도록 풀렸으니까 바로 매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플 코인이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그 단가가 7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700원 또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깼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락업 해지 물량이 나왔다. 그 물량이 바로 매도가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개인들 계단되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뺏고 있는 고래들은 어디에서 매집했다고 했습니까? 500원, 600원, 700원 이 라인에서 매집을 했어요. 근데 여기 11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안 했는데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700원 라인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락업 해제가 됐으니까 나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전혀 없죠. 이렇게 고래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앞으로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가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고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래들이 이렇게나 있는데 개인들의 물량 어떻게 흡수를 할까요? 고래들의 매집 방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하고 밑에 매수하면서 해당되는 그 부분 자전거래를 돌린다고 했죠. 높은 단가의 매도주문을 걸어놓으니까 못 올라가죠. 또 그 못 올라가니까 매도 버튼 누르는 개인들 물량 또 누가 흡수합니까? 바로 고래들이. 이렇게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속는다는 거. 700원을 이탈했으니까 더 밑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엄청나게 매집 구간을 형성했고 여기 라인에서 매집을 많이 했다는 뉴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가격을 이탈하면서 쭉쭉 내려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왜? 리플의 모멘텀에는 손실 난 게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그겁니다. 해당되는 락업 해제 물량이 나왔고 그 락업 해제 물량의 대부분은 고래들의 물량인데 그 아이들이 매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락업 해제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개인들의 매도 버튼이 눌러지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확실하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700원도 이탈했으니까 개인들 물량 엄청나게 많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 물량을 받고 있는 고래들 입장은 어떠한 입장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리면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되는 리플, 해당되는 SEC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자, 이건부터 한번 보시죠. 자, 미국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EC는 부당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나스닥 상장할 것인가? 자, 미국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ETF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10월 달에 결정할게. 이걸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부분이 비트코인도 하락, 리플도 하락 압력을 만들었다. 단순하게 리플의 모멘텀이 손실난 게 아니라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 확실히 코인 시장엔 ETF의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ETF가 뭡니까?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연기에 5%가 급락했다. 다시 3,500만 원대로 떨어졌다. 누가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뿐이겠습니까? 리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하방 압박을 받아왔죠. 자, 여기서 말하는 ETF가 뭐였습니까? 펀드다 말씀드렸어요. 자, 펀드는 뭡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최우선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은 언제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지면 매도하고 이러한 개인 물량 대신 기관들의 물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ETF라는 거는 미국 기관들의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 높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연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미국 SEC 비트코인 ETF 승인을 10월 중순으로 미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SEC는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밀까? 이걸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레이스케일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근데 이 ETF 승인을 왜 자꾸 뒤로 미룰까?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래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거. 자, 보세요. 자, 이 ETF를 신청했던 게 누굽니까? 블랙록이었습니다. 블랙록이 가장 첫 번째로 신청했고 그 이후에 월가에서 줄줄이 신청을 했죠. 왜 신청했다고 했습니까? 더 이상 상승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월가의 말이 대변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당연하게도 ETF를 빨리 신청하고 승인되면 좋잖아. 근데 블랙록, 월가 이런 아이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자,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정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미국 SEC는 누굽니까? 미국의 기관이에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요 아이들이 기관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관, 기업, 요 아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고래라고 말씀드렸죠. 얘네가 ETF 승인을 빨리 한다. 누구의 자금이 몰려 들어올까요?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니까 그걸 원치 않는 이 고래들 입장에선 무조건 매집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여기서 매집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해안의 그레이스케일 이 이벤트가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왔다는 건 여기에서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했습니다. SEC한테 승리를 하면서 리플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5억 개의 리플이 이동을 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당연하겠지만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죠. 고래가 매집을 했고 고래가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리플은 변동성이 없잖아. 리플은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말씀드렸잖아요. 노림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고 싶은 고래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예전에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죠? 이 주식 거래에서 어떻습니까? 공매도라는 거 아시죠? 공매도가 뭐예요? 먼저 매도줌을 걸어놔요. 그런 다음에 매도줌을 걸어놓고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네들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애들이 바로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자, 이러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매집도 안 했는데 그냥 올라가면 안 되니까 SEC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들, 이 기관들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제 날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우가 0.48 마이너스, 나스닥은 0.11% 상승, S&P는 0.16 마이너스. 자,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면서 움직였어요. 자, 왜 주식 시장을 봐야 될까? 주식과 코인은 같은 위험 자산군에 속해져 있으면서도 주식에 있는 기업들, 이 얘네들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인다. 당연히 코인 시장도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가져오는 거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입니까? 어제 경제지표 발표했죠. 경제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29일 날짜는 굉장히 좋았고 30일 날짜도 좋았습니다. 근데 31일 어제 날짜로 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장 예측치보다 동일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금리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렸죠. 자, 미국의 연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 물가라죠. 이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리를 올리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경기 상황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 경기 상황이 좋았다가 지금 여전히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보여지니까 당연하게도 주식시장 또한 변동성, 코인시장 또한 변동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리플 코인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코인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왜?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을 우리는 같이 흔들리면 절대로 수익 구간을 못 본다는 거.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IMF CBDC 개발 플랫폼을 마련했고 제대로 가는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규제의 합의가 필요하다. 자, 이걸 어떤 말입니까? IMF가 누구예요? 국제통화기금이죠. 요 아이들이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한테 했던 말입니다. 글로벌 규제의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 왜? CBDC의 개발 플랫폼을 마련했어요. 누구와 함께 마련했습니까? 니플과 함께 마련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적인 시장에서 압박감을 가져오다 보니까 IMF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자, CBDC의 발전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그 부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뭡니까? 브리스는 뭉치고 있습니다. 근데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8월 2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CBDC는 말 그대로 리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CBDC가 뭡니까? 디지털 화폐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합니다. 벌써부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CBDC로 바뀌게 된다. 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행보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왜? 리플과 SEC가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에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못 발전하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리플은 미국이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SEC 또한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너희들 빨리 합의점 찾는 걸로 끝내라 라고 법원에서 결정했다라는 거. 법원에서 왜 자꾸 SEC를 압박하겠습니까?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SEC가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주니까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물론 700원 이탈을 했으니까 또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는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이 박스권 라인에서 매집했던 고래들의 생각, 고래들의 목표가는 얼마일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리플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는 문자로 매수와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난 앞으로 시장에선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까지 같이 투자를 한다는 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저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나는 매입 단가 여전히 1,500원 이상입니다. 엄청 높아요. 그러신 분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내용 또한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무료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도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중요할 수밖에 없죠.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들 제가 직접 컨트롤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